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주식 투자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시장이죠. 좀 공포감도 느끼실 것 같고 불안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내 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최석원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참 좀 뒤숭숭할 때 네. 좀 해법을 구하고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예. 지금 뭐 시장의 변수들이나 불확실성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벤트로 치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뭐 심판도 있을 뿐더러 이제 FOMC 의사로 공개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들은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예. 이걸 또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게 주식 시장이니까 그렇죠. 예. 좀 이번 이벤트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장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가격이 높아지면 각종 변수들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네. 예, 평소 때는 안 좋게 보이지 않다가도 이게 이미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요인조차도 이게 나쁘게 작용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이제 기본에 충실하게 봐야 될 텐데 예를 들면 트럼프의 탄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를 생각하시느냐 하고 여쭤보면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불안해지고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 불안감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쟁이 난다. 네. 뭐 그래서 국지적인 어떤 이렇게 전투가 벌어진다. 이럴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화를 해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게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아주 좋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에는 항상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마음을 갖고 너무 불안감을 갖지 마시라는 거고 FOMC와 관련된 논쟁은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FOMC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첫째, FOMC는요, 정말로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되면 액션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가도 계속 오르고, 금리도 낮고, 경제를 계속 지원해주면 뭐가 뭐 문제가 될 거냐.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미국의 연준이 됐던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도 사실 본인들의 목표가 끊임없는 경기 확장 기조의 유지가 아니에요. 네. 예, 그 과열이든 아니면 지나친 수축을 이렇게 압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상황이 굉장히 금리를 인상하거나 또는 그 양적 완화를 그만둬야 될 때가 되면 빠르게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언제 그럴 거냐잖아요. 네. 예, 언제 그럴 거냐인데 사실 지금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특히나 그 연준 의장까지 했던 옐런 그 장관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나 인플레이션을 컨트롤러블 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어지면 정말 무서운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쪽도 안 좋은 시나리오를 쓰면 실질금리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 계속 이대로 나누면 예상 밖의 인플레이션 겪어서 뭐 충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들도 얘기를 하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예. 컨트롤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더 가시화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망 좀 어떻게 하십니까? 경기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경기 정상화라는 측면을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텐데 성장률로 보면은 경기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2020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이제 2019년 이상의 GDP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상화가 맞잖아요. 그죠? 예. 정상화가 되면 뭐 이제부터는 뭐 경기가 회복된 단계 이후니까 뭐 기업 실적들도 나아지고 반면에 정책은 바뀌고 이럴 텐데 우리가 그걸 뜯어서 보면은 이게 왜 경기가 좋아지고 있냐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는 이유가 금리가 이렇게 낮고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쓰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다 더해진 효과로 경기가 정상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로 봤을 때 정상화는 정상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제 상황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 백신과 관련된 정상화도 이제 나눠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백신에 따라서 정상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바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투자 패턴이 바뀔 텐데 그게 과연 누구한테 더 수혜냐 이런 방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는 민간 부분만 놓고 보면 좋은 거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거는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의미하기 때문에 증시 입장으로 나쁠 게 없다. 그다음에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이 막 보급이 빨라져가지고 소비 패턴이 변하느냐가 중요한데 소비 패턴이 아직 제품 수요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해서 글로벌 투자에 기여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사실 기업의 실적을 나쁘게 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역시 경기 회복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도 뭐 가능하겠고, 그리고 좋아져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출 주도주,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을 텐데 관련해서도 지금으로서는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면 제가 센터장님 모시고 굉장히 저렴한 질문, 하지만 가장 궁금한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선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좀 한층 레벨업된 박스피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참 정말 이 질문을 받는 제 입장에서도 네. 얘기해놓고 틀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문이죠.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한 단계 올라선 상황이고 그 한 단계 올라선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은 다 다르지만 저희는 지금 정도가 적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적정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정부의 정책, 뭐 저금리 뭐 다 들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지난번 고점을 뚫고 더 오를 수 있는 추세 상승이 끝난 거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해 보면 지금 사이클에서 주가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고 회복이 지속되는데도 돈을 줘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100 정도 뭐 3,000에 좀 더 넓게 본다면 예를 들면 뭐 한 2,900에서 3,100이다. 좀 더 넓게 보면 2,800에서 3,200이다. 이런 적정 범위를 우리가 둔다 그러면 그런 적정 범위가 충분히 지금 어떤 밸류에이션과 이익으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낮게 유지되는 주가 수준이 나타난다면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만한 그래서 전고점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다시 이익 실현을 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 상승이 끝나진 않았다라는 네. 방점을 찍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녹이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좀 참 민감한 질문입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도 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금지 조치가 연기되긴 했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대로 성이 안 차고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울어진 반쪽짜리 운동장만 사용하라니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대해서 시장 영향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너무 오랜 기간 지금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 입장 정리나 투자자들의 그런 것들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뭐 여기저기서 서로 이제 또 토론도 하시고 하시지만 본인이 실제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녹여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게 기관 투자자 입장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올라온 거 작년 우리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공매도의 역할 때문이었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이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어떤 정보 비대칭성의 그 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또 자금의 이 자산 배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나 수혜가
이전보다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공매도가 없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매도 있으면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공매도의 두 번째 차원은 사실 좀 규범적 차원이죠. 이게 틀린 거냐 맞는 거냐, 그러니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뭐 그것만으로도 1시간 얘기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들 중에서 정말로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공정의 범위와 그다음에 이 불법적인 부분이 나타났을 때 처벌의 강도 이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통제 장치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건 그 우리 이 전체의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부작용을 주는 거죠. 신뢰의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해결되고 넘어가야 되겠죠. 역시 제도 개선을 이룬 다음에 뭐 이루어지더라도 이뤄야 될 것 같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관의 또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조심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 저도 참 동의하는 건 논쟁은 있어도 정말 액션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서 오히려 개별 이슈들로 종목별로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 연휴 이후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투자자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자기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냐 단기 투자자냐에 따라 다를 거고 한편으로는 내가 현재 주식 비중이 높은 상태냐 낮은 상태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과 같은 조정 기간이 굉장히 좋은 이 분할 매수 구간인 거예요. 특히나 지금 현재 비중이 높은 분들은 사실 추가적인 액션을 너무 빠르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이 좀 낮춰놓은 분들 다행스럽게도 이번 조정 과정 이전에 낮춰놓으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기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단기 투자자들은 조금 이번 기회에 조금은 이 장기화된 투자 저기를 가져라는 말씀이신데 지금과 같은 이런 이 조정장이 오고 특히나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른 다음에 조정장이 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맞출 때도 있지만 못 맞을 때도 있어서 다 합쳐놓고 보면은 저도 이 전망을 해놓고 보면은 50, 60%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안 좋아지면 계속 그 확률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그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거에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 이후에 상승 트렌드가 나타날 때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한번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 시각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기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낙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오늘 특별히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SK증권 리서치센터 최석원 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